네, 오늘은 굉장히 익숙한 돼지책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아직 그림책을 보지 못한 대상들과 함께 나눌 때, 혹은 그림책을 이미 읽었지만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표지 읽기 방법 중에 그림 가리기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래서 돼지책 제가 지금 그림을 가리고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돼지책 그림책 같은 경우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토론을 주제로 하는 어떤 그림책으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뭐 양성평등이라든지, 또 여성의 어떤 이 집안에서의 어떤 위치, 하는 일, 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흔히 제목을 돼지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돼지책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어떤 돼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책인가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왜 돼지책인지 전에 저희가 쇠를 먹는 불가사리 이야기 했을 때 미리 어떤 등장인물일까 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봤던 것처럼 돼지책 속에 어떤 주인공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조금 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활동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이야기 주고받기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 보셔도 되겠지요. 자, 이렇게 묶고 나서 덮여져 있던 표지 그림을 이렇게 걷어내요. 그러면 하고 이제 아이들이 놀라거든요. 보면 지금 엄마로 보이는 이렇게 한 가족인 것 같죠? 엄마로 보이는 여자 위에 아빠 그리고 두 아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엎여 있어요. 근데 아빠는 막 한껏 치아를 드러낼 정도로 저렇게 굉장히 밝게 웃고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포개고 있는 엎여 있는 아이들 역시도 표정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반면에 엄마의 표정은 사실 막 무거워 힘들어 이런 표정보다는 굉장히 무표정해요. 이렇게 업고 있을 정도면 표정이 막 찡그린다든지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셋을 업고 있어도 굉장히 무덤덤하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또 조금 짠하게 느껴졌던 건 이미 나 힘들어 죽겠어 하는 단계를 넘어간 상태. 그래서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애달프게 이렇게 조금 이 엄마의 이 무표정이 다가오는 것처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품은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앤서니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에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웬만한 책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어떤 그림에서의 기법이라든지 이야기의 어떤 진행 방식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재치 있고, 또 그림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에서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 숨바꼭질을 하듯 찾아보는 어떤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이 그림책들은 선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래서 잔잔한 어떤 선들, 뭐 선의 굵기, 또 선의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앤서니 브라운만의 어떤 장치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그런 유익을 조금 주는 그림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돼지책 이렇게 그 제목 이야기해 주시고 또 작가 소개, 옹기니 소개해 주시고 출판사 이야기까지 더 해주실 분은 해주시고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엄마가 등 위에 아빠로 보이는 더 큰 덩치의 사람과 아이 둘을 업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신 후에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자, 면지가 분홍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홍빛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 뭐 누구를 닮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아이들이 거의 이제 제목이 돼지책이다 보니까 핑크 돼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 엄마가 뭐 이렇게 돼지처럼 힘이 세서 그래서 핑크 돼지이고 그런 엄마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저 가족들을 다 업고도 거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돼지였는데 사람으로 변했나?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넘기면요. 그 핑크 돼지가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나는 듯한 그런 그림이 있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이렇게 장을 넘겼을 때는 돼지가 하나 더 늘었어요. 날개 달린 돼지가 하나 더 늘었고요. 그리고 줄리아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혹시 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바치는 어떤 그 헌사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줄리아에게라는 게 아마 이 앤서니 브라운이 처음으로 만난 그 편집자이자 멘토인 줄리아 맥그레이를 지칭하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앤서니 브라운이 줄리아 맥그레이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림책에 맞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글을 쓰는 훈련을 하기도 했고 또 글과 그림이 어떻게 어우러져야지 독자들에게 상상의 어떤 나래를 더 이렇게 펼치고 또 어떤 여운을 남겨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저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마 그 편집자 멘토 그 줄리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작가로 남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겨볼게요. 네. 예, 자, 아까 등에 엎혀있던 아빠와 두 아이가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보면 피고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고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과 패트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사이먼일지 누가 패트릭일지 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키 큰 아이를 사이먼이라고 생각하고 또 좀 작은 아이를 패트릭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멋진 정원에다 정원 굉장히 넓죠. 또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어요. 저 뒤에 보면 지금 빨간색 자동차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안에는 피고 씨의 아내가 있었어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좀 던져볼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했었지요. 보면, 이 피고 씨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사이먼과 패트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내는 그냥 피고 씨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멋진 집, 멋진 정원, 멋진 차고, 멋진 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강조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지 이제 내용이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예. 자, 여보 빨리 밥 줘 하고 피고 씨가 아침마다 외쳤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회사로 횡하니 가버렸대요.
엄마 빨리 밥 줘요. 입을 굉장히 크게 지금 아이들이 벌리고 있죠. 예, 마치 그 어미새에게 막 그 모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기 새들처럼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밥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횡하니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피고 씨가 읽고 있는 신문에 이 사진들 좀 보세요. 하나같이 다 이 가족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문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도 재미있게 조금 볼 수 있고요.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에 이렇게 고릴라가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역시 고릴라가 신문 한 켠에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네. 그런데 피고씨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대요.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라 이 피고 부인 역시도 이렇게 아침에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맞벌이 부부인가 봐요. 일을 하러 이렇게 가요. 그런데 피고 씨 부인의 이 얼굴이 아까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던 세 사람과는 상반되게 얼굴 표정이 보이질 않지요. 예. 예. 자, 집으로 이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역시 입들이 굉장히 크게 벌려져 있죠. 예, 뭐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는 여보 아침에는 이제 밥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하고 남편이 이렇게 소리내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좀 다른 모습이 여기서부터 피고 씨의 그림자가 돼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 있고요. 아까 보던 신문에 있던 이렇게 사진들도 지금 돼지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옷에 달려있는 브로치 역시도 돼지 브로치를 이렇게 차고 있고요. 예. 자, 몇 장을 쭉 넘겨보았어요. 넘겨봤더니 피고씨 부인이 아마 굉장히 그동안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참아오다가 드디어 뭔가 이제 사건이 조금 터지게 된 것 같아요. 자, 보면, 그, 앞서 보았던 벽지 그림이 돼지로 변해져 있고요. 뭐, 액자 사진이며, 온갖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뭐 장식물이나 그림이나 소품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다못해 저 필통에 연필꽂이에 있는 펜조차도 돼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흰 봉투가 놓여져 있고요. 그 흰 봉투 안을 열어봤더니 아빠 손도 돼지로 변해 있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들은 돼지야 하고 마침표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이 피got 부인의 어떤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거를 만약에 뭐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다가 난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고 너희들 내가 없이 한번 살아봐 하고 나간 거면 막 너희들은 돼지야 하고 느낌표를 빵빵 몇 개를 막 담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침표로 너희들은 돼지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평소에 피고씨 부인의 어떤 성격이 이 문장부호 하나만으로도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장 부호를 잘 살펴보시고 감정을 어떻게 소리로 옮겨내 주어야 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소리로 옮겼을 때 너희들은 돼지야! 뭐 이렇게 소리로 옮겼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상상에 굉장히 엄마가 크게 막 폭발해서 소리를 치고 있나 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근데 마침표로 되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뭐 극놀이 활동으로 조금 이끌어보기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러고 났더니, 와, 엄마가 그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온 이 주변이며 바닥이며 아이들까지도 돼지로 변해 있고요. 저기 달까지는 돼지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숲풀들도 돼지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뭐 시계까지는 돼지로 변해 있고요.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옷이며 주변이며 굉장히 이 엄마가 없는 그 사이에 온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난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고 아이들 둘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야 돼 그러면서 막 지금 음식 먹을 거를 막 바닥에서 지금 막 뒤적뒤적 하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고 그림자가 보이죠? 누구죠? 피국 부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 이 장면에서 굉장히 조금 통쾌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그 엎드려서 아까는 막 의자나 소파에 막 쭉 걸쳐서 입만 크게 벌리고 뭔가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셋 다 엄마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킁킁거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하고 그림책 읽기 나눔을 하실 때는 돼지로 변한 그 순간부터 킁킁킁 돼지 어떤 그 이렇게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이야기 들려주기 해보시는 것도 재미를 조금 들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돌아와 주세요. 꿀꿀 뭐 이렇게 조금 표현하는 것들 통해서 듣는 아이들이 재밌다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꿀꿀 콩콩 막 이렇게 소리내서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그 피고시 부인의 어떤 성격이 보통 이러면 너희들 내가 없어 보니까 알겠지 하면서 두 팔을 허리에 이렇게 걸친 채 더 의기양양할 것 같은데 한쪽 팔을 이렇게 걸쳐놓고 지그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보니까 피고씨 부인의 성격이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그 모나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막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던히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조금 참아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뭐 표정을 보니까 다시 나갈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가족들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집에 있기로 결정을 하고 또 아빠는 설거지를 이렇게 돕고 그리고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하고 뭐 피고 씨가 이제 뭐 다림질까지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동안 엄마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엄마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일상에 조금 적용해 보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장면 보면 엄마가 이렇게 차를 수리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페이지를 조금 접했을 때 좀 생뚱맞기도 하고 굳이 꼭 이렇게까지 엄마가 뭐 이런 변화를 겪었다는 어떤 부분들을 뭐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게 표현해야 했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번호판을 제가 보고
아, 앤서니 브라운이 그냥 이 장면을 실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번호판 보이시나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하고 피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집에 있는 아까 너희들은 돼지야 했던 그 세 명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꼭 카운트다운처럼 좀 있으면 얼마 못 가. 어, 뭐 작심 3일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3일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봤다라는 게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지를 조금 남겨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책이 등장하는 다양한 입장을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들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마와 하루를 바꿔 산다면, 혹은 내가 만약에 아빠와 하루를 바꿔 산다면, 혹은 엄마와 아빠의 하루가 바뀐다면,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속 돼지 벽지가 다시 튤립 벽지로 바뀌어 있듯이 우리 집에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이 담뿍 담긴 그런 사랑이 꽃피워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돼지책이었습니다.